대문에서 나는 소리에 재봉질을 하던 지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예상대로였다. 등 뒤로 대문을 닫고 있는 크고 건장한 남자의 모습.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민우였다. 두 사람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민우 씨는 올해 40살로 서울에서 무술 사범으로 일하고 있다. 18살 때 우연히 할인이라는 한 여자를 도와준 적이 있다. 그때 키 크고 잘생긴 데다 성격까지 부드러운 민우 씨에게 반한 할인은 주변의 신분 차이 걱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만을 쫓았다. 결혼 초 할인은 정말 자유로웠다. 민우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챙겼고 매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며 할인을 도왔다. 침실에서조차 할인이 게으를 때도 한 번도 화내지 않았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런 남편을 부러워했다. 무술 사범답게 민우는 체력이 엄청났다. 매일 밤 할인은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기분이었다. 신혼 때는 일주일에 7번, 하루도 부족하지 않았다. 신혼 초 할인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진호라는 아들이 태어난 후 사업이 바빠지자 할인은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지만 할인 자신이 점점 성실하고 진지한 남편에게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파티와 유흥을 즐기는 거래처 남자들에게 끌렸고 그들은 민우만큼은 아니지만 바바나 클럽, 유흥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5해 만에 두 사람은 이혼했다. 진호는 어머니를 따라 부산으로 갔고 민우는 서울에 남아 혼자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 뒤 진호가 부산에서 혼자 가방을 들고 와서 민우의 평온한 삶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겨우 13살밖에 안 됐지만 진호는 이미 온갖 유흥을 알았다. 한 번 큰 사고를 쳐 어머니에게 쫓겨난 후 진호는 민우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곧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고 민우는 자주 진호를 훈육하려 했지만 오랜 세월 돌보지 못했던 마음에 쉽게 물러섰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호는 같은 학교의 예쁜 여학생 지은을 만났다. 진호는 끈질기게 따라다녔지만 노골적인 유흥 스타일 때문에 지은은 1년을 넘게 거절했다. 친구들에게 조롱당한 진호는 복수를 결심했다. 생일 파티에 지은을 초대했고 그녀는 참석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은 진호의 계획이었다. 그날 밤 진호는 지은에게 몰래 약을 먹였다. 다음 날 아침 몸 상태를 확인한 지은은 공포에 휩싸여 부모님께 알렸다. 결국 양가의 조용한 결혼식이 치러졌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진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 경찰이 클럽 단속을 하면서 진호가 적발되었고 실망한 민우는 경찰의 권유로 진호를 재활원에 보냈다. 현실로 돌아와 대문을 막 닫은 민우는 아름다운 며느리 지은을 보았다. 민우의 마음엔 미안함이 밀려왔다. 지은은 20살의 한창 나이로 너무나 아름다웠다. 키 169cm의 늘씬한 몸매, 필요한 곳은 크고 필요한 곳은 작았다. 지은은 분명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겠지만 진호 같은 아들을 만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지은이구나? 밥은 했니? 내가 해줄까? 밥은 이미 했어요. 반찬은 아버지 오시면 하려고요. 오늘 진호 만나고 오셨죠? 응, 아직도 똑같아. 당분간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네, 그럼 제가 올라가서 채소 씻고 바로 식사할게요. 지은이 걸어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민우는 씩 웃었다. 막 샤워를 끝낸 민우의 머리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하얀 티셔츠는 근육질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아버지, 식탁에 앉으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집안에서 나오던 민우는 지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순간 멍해졌다. 지금 이 순간 지은은 그가 평생 꿈꿔온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다. 민망해서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게다가 지은이 입은 집에서 입는 옷은 거의 비칠 듯한 얇은 소재여서 민우의 눈에는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이 더욱 두드러졌다. 민우는 부랴부랴 식탁 위에 있던 신문을 집어들고 반바지 부분을 가렸다. 진호와 결혼할 때 지은은 정말 괴로웠다. 집안도 반듯하고 친구들도 공부를 잘해 항상 밝은 미래를 꿈꿨지만 결국 유흥을 좋아하는 진호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 절망의 끝에서 지은이 힘이 된 건 시아버지 민우였다. 시집 온 날부터 민우는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혼 첫날 밤 진호가 성급하게 다가오자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 민우가 들어와 말했다. 진호야, 네가 진짜 남자가 되려면 아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엔 손대지 마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네 성격부터 고쳐야 한다. 이후에도 진호가 지은을 몇 번 폭행한 적이 있었지만 민우의 보호 덕분에 지은은 점점 나아졌다. 어느새 지은의 마음은 남편이 아닌 민우에게 기울었다. 어느 날 지은이 민우에게 말했다. 아버지, 시간 있으세요? 저랑 같이 원단 시장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아침엔 조금 바쁜데 10시에 들어오면 같이 가자. 네, 알겠어요.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응, 알겠다. 이번 주문이 급해서 그렇구나. 밥 다 먹고 쉬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엔 시아버지가 설거지하는 게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민우는 옛날 사람답지 않게 여자에게 자상했다. 몇 번 신랑이 끝에 결국 지은이 양보했다. 누워서 생각하니 지은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민우는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었다. 그녀가 바쁠 때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대신해 주었다. 자기 전 이런 삶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호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게 그녀가 꿈꿔온 인생 아니었을까? 집 안에서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우가 다가와 말했다. 그거 둬? 내가 빨게. 넌 마저 재봉해. 말을 마치자 고개를 숙인 지은의 깊이 파인 목선이 눈에 들어왔다. 민우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정말 옛 부인 할인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네, 아버지가 빨아주세요. 이젠 습관이 되어버려 지은은 자연스럽게 민우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집에 세탁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속옷 같은 건 두 사람 다 손빨래하는 게 익숙했다. 빨래를 하다가 민우는 오늘 지은이 입고 있던 검정색 보정 속옷을 떠올리며 상상을 하기도 했다.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민우는 집에 들어와 지은과 함께 동대문 원단 시장에 갔다. 살 게 많아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저녁 6시가 되어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길, 짐이 많아 지은은 민우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말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요, 아버지. 차가 덜컹일 때마다 지은의 가슴이 민우의 몸에 닿았다. 처음에 지은은 정말 많이 부끄러웠다. 지은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누군가와 친밀한 행동을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젊음의 대담함에서 나온 용기로 자신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의 뒷자리에 앉으면서 지은은 어차피 그분이고 밤이 되어 아무도 잘 보지 못할 테니 혹시 보더라도 다들 부부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은은 좀 더 용감해졌고 비록 민우의 등에 완전히 기대지는 못했지만 몸이 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민우는 운전할 때마다 집중이 잘 안 되었고 언덕길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어지러워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했다. 아, 지은아! 나 여기 있어. 잠깐만 기다려. 지은은 급히 대문으로 나가 절친 수민을 맞았다. 오늘 아침에 수업 안 갔어? 아이, 대학생이잖아. 가끔 한 번쯤 쉬면 어때? 오늘은 어때? 뭐가? 너랑 민우 아저씨 얘기지? 뭐가 있겠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그런 일 있냐고. 아, 진짜. 넌! 좋아하면서 아닌 척은 또 한다. 수민은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로 둘은 모든 걸 다 얘기할 정도로 가까웠고 지은이 민우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도 수민에게 말한 적 있다. 지은은 원래 소심했지만 수민은 대담하고 경험이 많았다. 너 빨리 잡지 않으면 며칠 안에 민우 아저씨 뺏긴다. 그때 울지나 마라. 야, 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해. 진짜야, 안 믿겠지만. 며칠 전에 민우 아저씨 헬스장 갔더니 유버되게 정말 예쁘고 몸매 끝내주는 여자가 있었어. 차도 좋은 거 타고 왔고. 딱 보니까 너네 민우 아저씨한테 관심 많아 보이더라. 봐봐. 그런 언니가 꼬시면 너한테 뭐가 있냐. 젊음 빼고 기술도 너랑은 게임이 안 된다. 솔직히 너랑 비교하면 그 언니가 더 나아. 내가 봐도 그 언니 테크닉은 내 경험상 10번은 이긴다. 넌 그런 것도 모르잖아. 수미는 계속 놀렸다. 진짜 생각해봐. 민우 아저씨가 그 언니한테 안 넘어가겠냐? 나 조사해 봤는데 아직 미혼이래. 정말이야? 농담 아니지? 지은은 깜짝 놀랐다. 수민 말이 사실이면 정말 민우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내가 널 왜 속이겠어? 어제 여기 온 이유도 너 데리고 현장 체험 가려고 그런 거야. 진짜 너도 괜찮지만 내 민우 아저씨 잡을 사람 넘쳐나. 심지어 나도. 수민이 웃었다.
야, 뭔 소리야. 내 민우 아저씨는 또 뭐고? 그렇게 대단하면 네가 알아서 해. 지은은 당황했다. 민우 아저씨 꼬시는 거 나야 문제 없지. 수미는 속으로 웃었다. 사실 수미는 교묘하지만 아무 감정 없는 상대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삶도 복잡해서 더 얽히고 싶지 않았다. 가자. 옷 빨리 갈아입고 나랑 같이 현장 체험하러 가. 수민이 재촉했다. 친구가 알면서도 안 알려주면 섭섭하지. 수민이 일어나 지은을 방으로 밀어 넣었다. 수민도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았고 지은 걱정도 해줘야 했다. 길 가면서 지은은 마음이 복잡했다. 수민은 그런 친구의 마음을 알기에 계속 조언하고 위로해 주었다. 다 왔다. 잠깐만. 나 주차 좀 하고 올게. 수민이 말했다. 헬스장에 들어서자 민우가 보였고 지은은 정말 당황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질투하는 여자처럼 느껴졌다. 가자. 뭘 망설여. 수민이 지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갔다. 두 사람 모두 몸매가 좋아 헬스장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트레이너 한 명이 다가와 인사를 했고 지은은 고개를 숙여 부끄러워했다. 수민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지은을 데리고 다녔다. 저기 봐. 수민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민우가 한 여자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모습을 가리켰다. 지은은 그 장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솔직히 몸매로 보자면 그 여자가 둘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꽤나 매력적인 미인이었다. 운동복 너머로 드러나는 몸매, 운동을 핑계로 계속 민우에게 몸을 기대고 깊게 파인 옷깃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덕훈 트레이너님, 잠깐 여기서 참고해도 될까요? 수미는 트레이너에게 활짝 웃어주었다. 트레이너는 아쉬워하면서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매너를 지켰다. 두 분 편하게 계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수미는 다시 민우를 보았고 민우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수미는 질투로 끓는 지은을 보며 다시 한번 놀렸다. 야, 저런 식으로 운동하면 누가 못 참겠냐. 봐라, 민우 아저씨 눈이 저 언니한테 못 대고 있잖아. 완전히 노출이잖아. 누가 저런 여자를 안 좋아하겠냐. 곧 내 민우 아저씨도 넘어간다. 지은은 친구가 일부러 부추긴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했다. 저 여자가 너무 대담하고 요염해. 자신도 여성인데 어찌 참겠냐 싶었다. 하물며 민우라면 분명 넘어갈 것 같았다. 민우 역시 요즘 정이라는 여자가 자꾸 달라붙어 정말 곤란했다. 그녀가 바라는 게 뻔했기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지만 솔직히 정의의 섹시함에 몇 번이나 시선이 끌렸다. 자주 곁에 다가오니 불편하고 이런 여자를 가르치는 것도 싫었지만 헬스장 사장인 친구의 부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계속 함께 있었다. 며칠만 참으면 될 일이었지만 자꾸 가까이 접촉하니 오히려 점점 더 불쾌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민우는 며느리 지은이 은근히 매혹적이지만 단정하게 옷 입고 깊고 진실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꿈에 나왔다. 그 눈빛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눈빛과 닮아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일상은 계속되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지은은 수민의 조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민우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미 눈빛에 다 드러나 있었다. 그런 점이야말로 민우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부분이었다. 점점 민우는 자신이 지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굳이 명확히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에 들어설 때마다 한 여인이 자신을 위해 밥을 차리고 기다려주는 느낌. 오래도록 갈망하던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의 아들의 아내이기에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민우와 지은은 그렇게 서로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마도 이런 일상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운명적인 그날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어느 화창한 날, 정희가 민우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파티는 저녁 일찍 시작해서 5시에는 이미 민우가 도착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차를 몰아 서울 외곽으로 나갔다. 정희는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본인도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남에 거대한 저택을 지어 자주 파티를 열었고 시선을 피하려고 울타리 높은 집을 선택했다. 도착하자 엄청나게 넓은 대저택과 높은 담장이 보였고 얼마나 큰지 가늠도 안 될 정도였다. 멀리서도 하얀 페인트에 금빛 기와가 인상적인 고급 저택이었고 경비가 문을 열어주자 프랑스풍 클래식 정원, 분수, 그리고 화려한 대저택이 펼쳐졌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 온 게 민망했지만 정희의 압박 때문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느꼈다. 자신의 차가 다른 고급 차들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이미 그 차이에서 느껴졌다. 현관에 막 들어서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희 씨가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얇고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드레스는 정희 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평소 민우는 치장에 신경 쓰지 않지만 좋은 체격 덕분에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끌었고 오늘처럼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으니 무술로 다져진 남성미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노련함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영화 배우들과 비교해도 정희 씨가 볼 때 그는 오히려 더 나았다. 정희 씨는 그가 진실된 남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의 팔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며 파티장으로 이끌었다. 정말로 이곳은 쾌락이 가득한 파티였고 그는 정희 씨가 건네준 와인잔을 들고 그녀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남자들은 저속한 농담을 하고 요란한 웃음소리에 그는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었다. 결국 정희 씨를 따라다니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수밖에 없었다. 파티 내내 민우는 세상이 변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몸 안에서 뭔가 묘하게 갈망하는 감정이 생겼다. 정희 씨가 그를 2층으로 데려갔을 때 그는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침실문이 닫히자 그녀의 관능적인 몸매에 시선이 멈췄다. 민우 씨라는 부르는 소리에 그의 내면에 잠재된 야수가 폭발했다. 키 150cm입니다. 몸무게 45kg에 그는 이제 눈과 손, 입과 모든 감각으로 마음껏 그녀를 느꼈다. 정희 씨는 온몸으로 쾌락을 만끽하며 신음했고 입은 열리고 눈은 황홀감에 젖어 있었다. 쉬는 동안 민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며 정희 씨가 약을 썼음을 직감했다. 그는 결코 스스로를 잃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확신했다. 정희 씨의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는 걸 보고 그녀가 지난밤 얼마나 강렬한 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다. 민우는 조용히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옷을 챙겨 입고 저택을 빠져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스쳤다. 정희 씨가 자신을 유혹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잘 지키면 괜찮겠지 생각했다. 권력 있는 그녀라면 어떤 남자든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자신일 필요는 없다라고 여겼고 곧 그녀도 실증을 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마치 한국에서 지은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았다. 지은을 떠올리니 그녀의 매혹적인 몸매가 생각났고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더 괴로웠다. 두 여자를 비교해 보니 정희 씨는 아마 성형을 통해 그런 몸매를 가졌겠지만 지은이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은에게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늘 꿈꿔왔던 부드럽고 따뜻한 소녀였다.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엉망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급히 안으로 달려갔다. 그만둬요, 제발. 지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년아, 가만히 안 있어. 말 안 들으면 맞을 줄 알아. 네가 내 아내면 내 말 들어야지. 안 그러면 죽는 거야. 진호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진호는 재활원을 탈출해 곧장 집에 와서 돈을 가져가려 했고 당연히 어린 아내와의 쾌락도 빼놓지 않았다. 집에 들어오자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지은의 눈빛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돈을 달라며 소리쳤고 몇 마디 실랑이 끝에 지은은 결국 순순히 돈을 내주었다. 진호는 아내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지은이 완강히 저항하자 방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다. 둘은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결국 진호가 옷을 찢으며 지은을 제압하려 했다. 진호는 이미 만족감에 젖어 목표를 이루려던 그 순간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우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치며 진호를 닭 잡듯 붙잡았다. 아들이 지은에게 그런 짓을 하려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진호는 그의 아들이지만 어릴 적 어머니 할인의 손에서만 자라 아버지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성격도 전혀 닮지 않았다. 항상 방탕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민우는 여러 번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반면 지은에 대한 죄책감은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착한 딸 같은 아이가 문제 많은 아들인 진호와 결혼해야 한다니 늘 미안한 뿐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지은 편을 들어줬고 오늘 같은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비켜요. 이건 우리 부부 일인데 아버지가 우리 방에 왜 들어와요? 아니,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버지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던 거 아니에요? 진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민우는 참지 못하고 번개 같은 따귀를 아들에게 날렸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는 손을 떨며 화를 참았다. 지은은 무서움에 민우의 등 뒤에 숨었다. 진호는 아버지를 무서워했지만 약 기운에 용기가 생겨 대들었다. 나가요. 이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언제 돌아왔지? 누가 허락했냐? 재활원에서 도망쳤지? 민우가 소리쳤다. 거기 지겨워서 나왔어요. 이제 일해서 돈 벌 거니까 데리고 다니며 돈도 벌고 할 거예요. 돈 주세요. 그래야 돈 벌러 가지. 아버지, 속지 마세요. 오빠가 오늘 쉬자고 하더니 친구들하고 또 나쁜 짓 하러 간다 했어요. 지은이 말했다. 진짜냐? 너 죽고 싶냐? 왜 그런 짓을 해? 민우는 울부짖었다. 비켜. 진호가 소리쳤다. 잘 들어. 내가 다시는 지은이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다. 정말 내 아들로 남고 싶다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당장 버려라. 아니면 오늘부로 내 아들은 없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막아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내쫓으려면 마음대로 해요. 어디 지은이 데리고 가나 보죠. 진호는 도전적으로 나가며 기회만 생기면 다시 지은을 끌고 가려는 눈치였다. 진호가 사라지자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민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말도 못하고 그저 두렵고 슬펐다. 그 순간 민우는 그녀를 향한 욕망이 아닌 연민만 남아있었다. 옷이 다 찢어졌지만 그는 그녀를 존중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지은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이내 조용해졌다. 내려다보니 어느새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루 종일 두려움에 시달린 끝에 이제야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지은을 자기 방으로 옮겼다. 부부의 방은 방금 전 사건으로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혹시나 그 방에서 자면 또 상처가 남을까 두려웠다. 지은을 침대에 눕히고 그는 밖에 나가 진호를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잠결에도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흐느꼈고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 곁에 누웠다. 그녀는 그의 천을 느끼자 본능적으로 몸을 끌어안으며 곤히 잠들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악몽과도 같으면서 달콤하기도 한 꿈에서 깨어났다. 자신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고 그 품에서 느껴지는 민우의 향기와 온기를 금방 알아차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원래부터 그를 마음속으로 좋아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좋아하면서도 두렵고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온몸이 간질간질했다. 한편 민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처음엔 진호의 일만 생각했지만 새벽이 되자 모든 걸 내려놓은 뒤 마음속 깊은 욕망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정희 씨가 준 약의 여운도 아직 남아 점점 더 힘들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자극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갸름한 얼굴,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길고 예쁜 속눈썹은 남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진호와의 실랑이로 인해 옷이 다 찢긴 그녀를 민우는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것은 정말 매혹적이었고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지은 자신도 수민이 민우 아저씨가 보면 좋을 거야 라고 하며 입으라고 준 작은 속옷이 이런 순간에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 민우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순간은 정희를, 한순간은 지은을 생각했다. 그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비치며 그와 지은을 동시에 비췄다. 지은은 너무 부끄러워. 자신이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지 믿기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게 밤새 그와 함께 잠든 것이다. 민우가 일어나자 그녀는 모르는 척 더 깊이 잠든 척하며 그가 나가길 기다렸고 얼굴이 빨개진 채 눈을 꼭 감았다. 민우가 아침 준비를 하며 야채를 씻고 있는데 방 안에서 지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옷을 제대로 입을 새도 없이 급히 방으로 뛰어 올라가니 지은도 방에서 알몸으로 뛰쳐나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가 저를 해치려 해요. 라고 소리쳤다. 괜찮아. 아버지 여기 있어. 아버지야. 민우가 달래주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났고 진호가 여전히 지은을 데려가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집 주변을 맴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진호는 민우가 거실에서 잘 거라고 생각해 유리창을 깨고 방으로 들어오려다 지은이 소리치자 급히 도망쳤다. 놀란 뒤에야 지은과 민우는 서로의 모습이 거의 벌거벗은 상태라는 걸 깨달았다. 둘은 잠시 시선을 마주쳤고 지은의 눈빛엔 엷은 안개처럼 촉촉하고 유혹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 순간 민우는 그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속에서는 도덕심과 욕망이 치열하게 충돌했다. 진호 말처럼 자신이 정말로 지은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윤리와 이성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했다. 둘 다 당황해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각자 옷을 입었다. 민우는 어색하게 아래로 내려와서 아침 먹어라. 아버지가 밥 다 해놨으니 먼저 내려가 있을게. 라고 말했다. 네, 아버지 먼저 내려가세요. 지은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까의 상황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절친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야, 수민아, 시간 있냐? 왜, 무슨 일이야? 수민이 물었다. 민망했지만 지은은 방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얘기했다. 둘은 서로의 비밀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었고 지은은 수민의 비밀도 지켜준 적 있다. 너 진짜 바보야. 왜 아직도 고백 안 하냐? 하여간 답답하다. 나 11시까지 일 있어서 그때 갈게. 꼭 기다려. 수민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수민의 웃음소리에서 무슨 일로 바쁜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때 현관벨이 울렸다. 수민이니? 지은이랑 놀려고 왔니? 들어와서 앉아. 지은 불러줄게. 민우가 말했다. 괜찮아요, 삼촌. 과일 좀 가져왔어요. 점심은 지은이네에서 얻어먹어도 되죠? 수민이 웃으며 말했다. 뭐 어때? 언제든 편하게 있어. 민우가 웃었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수민이 시간이 남는 걸 알게 된 민우는 저녁에 정희 씨와 일을 정리해야 해서 수민에게 오늘 밤 지은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어제 정희 씨를 강하게 밀어냈던 것도 있고 오늘 제대로 끝을 내기로 결심했다. 수민은 집을 나서는 민우를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바라보며 옷까지 한 보따리를 들고 지은의 방으로 올라갔다. 한편 민우는 정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정희 씨는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신부 드레스를 입은 정희 씨의 매혹적인 모습을 보고 놀랐다. 민우 씨,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아침에 떠난 것도 이해해요. 마지막 한 번만 부탁해요. 저 신부가 돼서 당신을 품고 싶어요. 정희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다. 민우는 그녀의 절실함에 흔들렸다. 어제 이미 함께한 사이기도 하고 오늘만큼은 마음을 열기로 했다. 오늘이 우리 결혼식이라고 생각할게요. 멋진 추억을 만들어줄게요. 정희 씨가 말했다. 민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미소 지으며 정희 씨에게 다가가 준비된 예식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의 행동에 정희 씨는 놀랐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다 소용없게 되었고 그 이유가 지은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던 민우는 결국 정희 씨와의 만남으로 긴장을 풀었다. 곧이어 방 안에는 격정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와인잔과 약이 계속 오갔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민우는 자신이 또다시 정희 씨의 약에 넘어갔음을 알았지만 이번엔 일부러 막지 않았다. 그녀에게 특별한 하루를 주고 싶었고 그날의 모든 열정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신부 드레스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정희 씨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다. 방 안은 마치 도둑이 다녀간 것처럼 엉망이었지만 민우는 여전히 단정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집이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급히 지은의 방으로 올라가니 두 여자가 각자 다른 구석에 앉아 있었다. 지은은 잠옷차림으로 술병을 들고 울고 있었고 수미는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저 먼저 갈게요, 삼촌. 수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저 닭은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수민이 떠나자 지은은 민우를 꼭 껴안고 울었다. 오빠, 이제 나 버리지 마. 응? 아버지 돌아왔어. 어디 안 가?
무슨 일 있었니? 민우는 놀랐다. 오빠, 나 싫어진 거지? 내가 더럽다고 싫어진 거지?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 애가 날 건드려서 오빠가 나 싫어진 거지? 지은은 취해서 울먹이며 말했다. 지은은 취기 속에 온갖 말을 쏟아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그녀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로 취한 것이다. 자, 아버지가 침대로 데려다 줄게. 나 안 취했어. 지금 제일 맑아. 진짜 안 취했어. 지은이 소리쳤다. 그녀는 횡설수설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다.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은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고 그 자신도 지은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었다. 오늘 정희 씨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는 오히려 지은에게서 위로와 진심을 느꼈다. 혹시라도 자신이 떠나면 지은은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아, 내 말 들어줄래? 민우가 크게 말했다. 지은은 그의 품에서 몸부림치다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네가 진호의 아내였으니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더는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세상의 모든 소문을 이겨내고 내 곁에 올 수 있겠니? 민우가 말했다. 응, 나 원해. 지은은 기쁘게 대답했다. 지은은 계속 사랑을 고백했고 민우는 점점 더 뜨거워졌지만 지은이 진호와의 일 이후로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걸 알기에 조심스러웠다. 지은은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다. 나 오빠 아내 해줄래. 앞으로 오빠 아내로 살고 싶어. 모든 걸 다 줄게. 사랑해? 민우가 말했다. 응, 나도 모든 걸 줄게. 내 남편이 되줘. 더는 못 참겠어. 지은이 대답했다. 지은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1시간이 지나도 불편함 없이 따뜻함만 가득했다. 왜 오빠를 사랑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민우가 물었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정말 행복했다. 나도 몰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빠가 내 앞에 서서 진호에게서 날 지켜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 오빠가 진호 대신 나에게 사과해줬을 때 오빠가 진짜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마지막으로 사과하면서 오빠가 나에게 보상해주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 행복한 삶을 준다는 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둘은 또 한 번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이른 아침, 지은은 온몸이 나른하게 깨어났지만 민우는 곁에 없었다. 잠시 누워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내려왔다. 자기야, 아침 먹자. 민우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헷갈려 입으로는 아침 먹으라고 했지만 눈은 자꾸 딴 데로 갔다. 지은은 너무 부끄러웠다. 아직 이런 옷차림을 민우 앞에서 입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수민이 지은의 모든 옷을 가져가고 대신 직접 고른 섹시한 옷들로 옷장을 채워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아침에 친구가 남긴 편지를 보고서야 이유를 알았다. 오늘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아침이었다. 부끄러움과 달콤함, 그리고 어제의 여운이 함께 뒤섞인 순간이었다. 민우는 어젯밤 이후로 시간을 주고 싶어 조심스러웠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진짜 신부임을 느끼며 이젠 오직 자기만의 여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민우는 어디선가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지은에게 내밀었다. 지은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남자에게 청혼을 받는 건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지은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 로맨틱한 순간, 두 사람은 와인을 나눠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했고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들 삶에 진호는 없고 오직 둘만의 세상이 펼쳐졌다. 신혼방은 민우가 뿌린 장미꽃잎으로 가득했고 둘은 거의 밤새 잠들지 못했다. 새벽 4시나 5시쯤에야 잠깐 눈을 붙이고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울 때쯤 민우는 팔에 안긴 지은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지은 역시 행복하게 웃었다. 한편 진호는 어제 민우가 몇몇 제자들에게 부탁해 그를 찾아보게 했고 더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야, 어제 하루 종일 왜 연락이 없었냐? 혹시 벌써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야? 수민이 장난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진짜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말해봐. 어젯밤에 민우 오빠가 나한테 반지 줬어. 지은이 고백했다. 잘 됐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민이 캐물었다. 지은은 일어나 민우가 곁에 없었지만 그가 침대 위에 남긴 쪽지를 보고 안심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수민에게 답장을 썼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너희 집 민우 오빠 완전 야수잖아. 부럽다. 네가 내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먼저 가로챘을걸? 이제 네가 할 일은 그 사람 마음 꼭 붙잡는 거야. 수민이 말했다. 수민은 자신의 경험과 집안에서 배운 노하우로 남자 마음을 붙잡는 법을 지은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민우는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은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한참 수다를 떨고 지은은 주방으로 내려가 민우가 야채를 볶는 걸 도왔다. 둘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집을 팔고 좀 더 조용한 동네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아침 식사는 유쾌하게 흘렀고 각자 미래의 꿈을 나눴다. 식사 후 민우는 센터에 사표를 내러가고 집을 매각할 준비를 시작했다. 지은은 수민에게 두 사람의 계획을 말하며 마지막 주문들을 완성해 이사 준비를 서둘렀다. 여기선 누가 뭐라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인생 우리가 살지. 남들 눈치 볼 거 뭐 있냐. 수민이 말했다. 사실 여기가 추억이 많지만 대부분 아픈 기억뿐이야.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옮기는 거야. 이제 시작이잖아. 지은이 설명했다. 그럼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믿고 맡겨. 언제 시간 나면 우리 집 와. 남편 붙잡는 비법 알려줄게. 수민이 웃었다. 지은은 잠깐 더 문자를 주고받다 다시 일에 집중했다. 머릿속엔 오직 민우만이 떠올랐다. 행복한 미소가 절로 번졌다. 수민은 한약을 들고 찾아왔다. 이거 둘이 같이 먹어? 알약이라 먹기 편해. 나랑 오빠는 건강해서 필요 없는데. 지은이 쑥스러워했다. 알아. 너희 둘 아주 튼튼한 거. 그래도 장난 아니다.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보약이야. 70 넘어서도 아무 문제 없게 해주는 거라고. 70에도 괜찮아. 지은이 놀랐다. 우리 할아버지 80 넘었는데도 매일 두 분이랑 아주 잘 지내. 할머니 친구까지 셋이서 같이 살거든. 이 약 미리 챙겨야 나중에 주저앉지. 지금 둘이야 좋겠지만 몇 년 뒤면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수민은 웃으면서 말했다. 지은은 먼 훗날을 상상하며 민망해졌지만 한편으로 뭔가 뿌듯하기도 했다. 사실 내 남편도 내가 비법 전수받아서 요즘 꽤 괜찮아. 하루 3번은 기본이지. 수민은 깔깔 웃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편 관리법 확실히 알려줄게.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다. 그 소리에 민우는 더욱 지은이 보고 싶어졌다.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날 하루 종일 수민이 지은을 붙들고 놔주지 않아 밤늦게까지 둘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마다 식탁엔 지은이 남긴 쪽지 오빠. 먼저 밥 먹고 쉬어. 나랑 수민이 좀 늦을 거야. 만 남아 있었다. 민우는 무슨 계획인지 궁금했지만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결국 그날 밤 지은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만 잠들었고 꿈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달콤한 지은과의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 민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얼마 후 마침내 수민 덕분에 두 사람은 집을 3억에 팔 수 있었고 수민의 시아버지 인맥으로 강남에 2억 5천만 원짜리 고급 전원주택을 샀다. 민우는 수민의 도움으로 경찰 특공대의 무술 교관으로 들어갔고 지은은 집에서 옷을 디자인하며 바느질하는 꿈을 계속 이뤘다. 세월이 흘러 진호는 60살이 되었고 한 번 집에 다녀간 뒤 마약을 유통하다가 사형은 면했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지만 감옥 생활로 건강도 정신도 다 쇠약해졌다. 출소 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며 아버지와 한때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여자를 찾아보는 것뿐이었다. 지은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때 한 귀부인이 찾아와 그를 마지막으로 민우와 지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었다. 오, 오빠 나 너무 좋아.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덤불에 숨어 민우와 지은이 저택의 수영장 옆에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제대로 자기 관리를 해온 덕분에 60이 넘은 지은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민우 역시 예전 그대로 건강하고 건장했다.
하루에 3번,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유지해온 그 비결이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진호는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 지은과 결혼했을 때 민우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해줬던가.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게 살아온 습관에다가 민우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탓에 그는 그 모든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들었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지은을 가질 수 없어. 그 경고의 말이 떠올랐다. 무의식적으로 진호는 손을 바지 위에 올린 채 힘겹게 두 부부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는 절뚝거리며 자신을 안내해준 귀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등 돌려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그 여자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잘 있어, 지은. 추억이 아른거리는 한숨을 내뱉으며 진호는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뜨겁고 자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불타는 여운 속에 막을 내립니다. 매혹적인 전개와 가슴 뛰는 순간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유혹의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나요.